전화 상담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좀 궁금하세요? 네, 로보티즈를 네. 28,500원에 15%요. 28,500원에 15%요. 네. 손실권에 있는 종목인가 봐요, 지금. 네? 손실 좀 보고 계신가 봐요.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목소리는 너무 밝으셔가지고 제가 또 수익이 난 종목인가 싶었는데 좀 손실을 좀 보고 계셔서 네, 어떻게 하고 많이 싶으세요? 봤죠. 일단 좀 네. 평단가 낮추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면 이거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얼마에 팔아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그쵸, 네. 그쵸. 그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네네, 잘 가다 왜 되게. 이러나 싶으실 것 같은데 네네.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언제 좀 이거 평단가를 낮춰서 팔아야 되나? 일단 네. 좀 빠져나오자 탈출 전략을 좀 우리 시청자님이 생각하고 계신데 이 전략을 좀 우리가 통할까요? 이게 맞는 걸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7,5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 여기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추가 매수를 한번 시도를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은 좀 이르다. 그 이유는 역시나 아직은 뭐 로봇 테마가 지금 뭐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좀 재료가 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로보티즈 개별적으로 좀 보더라도 거래량이 아직은 그렇게 활발하지 않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한번 기다려 보자. 근데 다만 이 로보티즈의 지금 실적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물론 여전히 지금 적자를 기록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1분기도 그렇고 지난 2분기도 그렇고 이제는 조금은 이 적자폭을 좀 축소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기대를 해보자. 그래서 주가는 충분히 지금 이 적자에 대한 부분을 좀 반영을 해서 많이 빠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 성장성이나 아니면 추가적인 이 재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반응을 많이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홀딩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액추에이터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구동 부품입니다. 로봇에. 구동 부품을 좀 만들어서 지금 납품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뭐 또 자율주행 배달 로봇 뭐 이런 것들의 이슈가 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또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LG전자에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이제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부분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에 들어갔다 이런 소식들이 좀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은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지금 이 주주 현황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LG전자가 7.37%로 2대 주주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LG전자에서 본격적으로 이 자율주행 로봇 산업에 좀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같이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시너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차트로 한번 돌아와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보시더라도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보였죠. 근데 이제 지금도 우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하방 경직성 구간 그리고 이전에 21년도에 시세가 좀 나왔었던 가격대를 보게 되면 시세 초입 구간에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로봇 산업에 대한 이런 기대감은 어느 정도 이제 빠졌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실적이 더 나빠지지 않고 조금 더 좋은 이슈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은 주가는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7,500원 구간 이제 하방 경직성 확인을 해주시고.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역배열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지금 물타기를 하시거나 뭐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이제 완벽하게 이제 바닥을 잡고 그다음에 적어도 이 꼬여있던 이평선들이 조금씩 정배열로 좀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 천천히 분할 매수 하시다 보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님, 네. 네, 17,500원 그 하방 경직성이 좀 되는지 밑에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네, 그럼 거기 어느 좀 정도에 팔면 괜찮을까요? 그때 좀 평단가 낮추고 난 다음에 팔면 괜찮냐? 이거 그냥 실적이 좀 나쁘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한 번 더 점검할게요.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뭐 어떻게 매도를 하신다고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실적 나쁘지 않고 하면 그때 팔아도 괜찮냐 이런 얘기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막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급하게 매도를 하실 필요가 없죠. 근데 일단은 1차적으로 봤을 때 지금 22,500원 구간에 이전에 한번 횡보를 했었던 가격대거든요. 그러면은 이 얘기는 결국 여기 쌓여 있는 매물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호재가 나오든 아니면 뭐 실적 기반으로 좀 상승이 나왔을 때 22,500원 구간을 좀 돌파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급하게 매도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떤가. 이게 이 구간을 돌파를 한다면. 근데 만약에 여기서 조금의 저항이 좀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추가 매수했었던 비중 정도는 좀 덜어내시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좀 정리가 되셨나요? 비중을 좀 아. 어느 정도 덜고서 그다음에 좀 탈출해도 나쁘진 않다. 일단 실적적인 측면이 좋아지면요. 그땐 좀 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해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전화 상담 받아봤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와 지금 너무 감축드립니다 뭐 이러면서 우리 카드님이 또 돈을 또 볼 수 있는 수익을 보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시장이 또 이런 상황인데 좋을 때는 맨날 디커플링 되고 안 좋을 때는 또 커플링 되는 우리 시장 좀 어떡할까요? 고민 많으실 텐데요. 전화 문자 여러분들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현대차에 대한 사연 와서 바로 볼까 봐요. 8327번님이 26만 원에 비중은 한 60% 정도 담고 있어요. 24만 7천 원이 지금 평단가니까 조금은 손실권이긴 한데 증권가에서도 사실은 현대차 지금 담아도 괜찮은 종목이다. 중장기적인 측면은 나쁘지 않다라고는 했는데 전문가님 입장에서 좀 어떠신가요? 저는 사실 중립 의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고 또 실제로 이 완성차로서 이 지위가 좀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물론 지금 금리 인하로 인해서 이제 차를 구매할 때 아무래도 이자를 좀 덜 내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쵸. 구매할 때 좀 부담이 좀 덜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지금 환율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환율이 계속적으로 고환율이 유지가 될 때 그때 이제 판매량이 굉장히 좀 많았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 환차익에 대한 부분도 좀 녹여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근데 이제는 환율이 이제 금리 인하로 인해서 조금씩 빠지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의 이제 상승분이 상쇄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실적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이제 분기로 한번 볼게요. 분기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2분기 같은 경우에 4.2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3분기에 3.9조 원, 그다음 4분기에는 3.8조 원 이렇게 조금 줄어드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실적이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항상 이제 시장은 또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선반영을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고가를 찍고 거기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단계, 그런 단계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상 무조건 좋다. 지금 무조건 사야 되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이제 제 생각입니다. 제 네. 생각에는 조금 어려운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26만 원에 지금 매수를 진행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26만 원이 딱 중요한 가격대인 것 같아요. 이 구간을 좀 돌파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으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좀 가져가 보셔도 좋겠지만 근데 사실 다시 한번 반등을 하더라도 이 26만 원 구간을 못 넘는다라고 한다면은 주가가 계속적인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6만 원을 돌파하지 못한다라면은 일단은 현금화를 해두시고 차라리 뭐 박스권 매매나 이제 눌림목 매매를 하시는 게 더 나은 판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22만 원 구간에서는 그래도 한 4차례 정도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왔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 구간 안에서 반복적인 매매를 하시는 게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판매가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녹여져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26만 원이 키워드네요. 돌파한다면 쭉 들고 가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일단은 좀 지지부진할 수 있다. 4848 전략 제시를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현대차 지금 신청해주신 8327번님께는 햄버거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전화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또 전문가님이 또 저에게 시선이 또 안 쏠릴까 봐 또 서운해요 이랬더니 우리 올무지개님이 강 전문가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너무 좋아하는데 얼굴이 잘 안 보여요 해서 자, 얼굴 많이 보여주시면서 방송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샷 네. 한번 좀 받아주시고요. 네. 자, 야수의 심장님께서 위장님께서는 시장에 빨갈 때도 팔할 때도 다 수익으로 채워서 먹으면 된다 하는데 이분 제가 봤을 때 고수거든요. 네. 근데 고수인 분들 이럴 수 있지만 좀 우리가 초보자예요. 투자한 지 얼마 안 됐어 하신 분들 쉽지가 않잖아요. 네. 나만의 팁 하나만 좀 알려주세요. 수익률도 1등 전문가시니까. 네, 나만의 팁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자신이 없는 매매는 확실하게 그냥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장이 계속 뭐 일일비 장세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고수분들이야 그걸 다 맞추신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좀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휘둘려서 맞아요. 내가 쫓아가다가 손실 보고 또 이제 가지고 있던 종목을 매도하고 갈아탔는데 오히려 가지고 있던 종목이 오르고 또 이렇게 꼬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내동매매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차라리 굉장히 좀 건실한 기업들이 있어요. 재물을 봤을 때 꾸준한 뭐 성장성이 되게 드라마틱하지 않더라도 꾸준한 실적이 나오는데 주가는 바닥권에 있는 이런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시장은 수급이 계속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돈은 계속적으로 돌고 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종목들이 부각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확실한 종목, 내가 잘 아는 종목에 투자를 하자. 이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가 전화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연휴 잘 보내고 오셨어요? 추석? 네? 추석 잘 지내고 오셨나요? 네. 추석 지내고 왔는데 가장 고민되는 게 있으시니까 좀 전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떤 종목이 될까요? 종목은 LIG 넥슨이고요. LIG 넥스원 평단가 네. 비중 알려주세요. 18만 3천 원이요. 비중 어떻게 되세요? 비중 15% 정도 돼요. 근데 지금 수익권 종목 아니세요? 네, 그렇긴 한데 이게 지금 뭐 사실 이게 그 지인한테 30만 원까지 간다는 얘기를 듣고 사긴 한 건데 네네. 이게 또 지인한테 듣고 산 거라서 이게 거기까지 갈지도 의문이기도 하고 이제 전문가님 생각은 어떤가 해가지고 궁금해서 연락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좋은 지인을 만나신 것 같아요. 대부분 지인 얘기 듣고 사면 다 뭐 손실 보는 분들이 많은데 그 네네. 좋은 정보를 좀 받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혹시나 이게 또 어디까지 갈지를 몰라서 맞습니다. 대응을 한번 전략 저희 잡아드릴게요. 네, 네, 두 분이 일단 감사합니다. 들으셨을 때 LIG 넥스원에 대한 좀 생각, 견해를 좀 여쭤보자면 이 종목은 좀 잘 사신 걸까요? 네, 그래도 잘 사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은 지금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잔고가 계속적으로 쌓여 있다. 이제 수주 잔고를 계속적으로 쌓아가는 부분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아예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LIG 넥스원 최근 같은 경우에 천궁에 대한 이제 매출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중동 시장으로 지금 수주가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올해 이제 지금 현재 쌓여 있는 수주 잔고가 대략적으로 한 19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서 또 나올 만한 게 이제 4분기에 한 4조 원 정도짜리가 있고 또 이제 이라크에 대한 부분이 지금 여전히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정이 되어 있는 건데 이라크는 아직은 좀 가능성을 두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19조 원에 이제 국내 이 수주만 하더라도 합치면 23조 원이 되거든요. 근데 이 LIG 넥스원의 실적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2.3조 원이 매출액이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수주 잔고가 얼마 있다라고 했죠? 23조 원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작년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10년치의 일감을 이미 따놓은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주들도 계속적으로 굳건하게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이제 수년치의 수주 잔고를 쌓아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LIG 넥스원도 지금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조정이 나와주게 된다면 그때 오히려 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좀 삼아서 봐야 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시청자분께서도 말씀을 하신 게 워낙 이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고점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부분은 좀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22만 원 구간에서 이전에 고점이 형성이 됐었던 가격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22만 원 구간을 좀 돌파하지 못한다라면은 3분의 1 내지 뭐 절반 정도는 수익을 챙겨 두시고, 만약에 돌파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당연하게 이제 신고가 구간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사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 기업에 대한 뭐 펀더멘털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조정이 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그때 또 재진입하는 관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게다가 이제 고스트 로보틱스까지도 인수를 했죠. 그러면은 이제 방산 부문뿐만이 아니라 이제 로봇 사업에 대해서도 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로봇 섹터가 좀 조용한데, 여기에 더해서 로봇 섹터까지 좀 살아나게 된다라면은 단순히 방산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 로봇 모멘텀, 이 가능성에 대해서도 반영이 되면서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청자님 좀 계속 봐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얘기는 해주시네요. 아, 네. 조정 시에 또 다시 재진입해도 되니까요. 어느 정도 또 이익 실현하시고 분위기 네. 봐서 한 번 더 진입하시면서 수익을 한번 극대화 전략 누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햄버거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저희가 해결해 드리고요. 선물도 푸짐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번호로 샵 9083 혹은 026958-908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야, 진짜 LIG 넥슨 6만 원대 놔둘 걸 우리 꿈돌이님이 너무 아깝다 하시는데, 방산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또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방산 얘기하니까 또 이제 보험주 얘기가 있네요. 0905번님이 DB손해보험 좀 들고 있는데요. 11만 원 20%입니다. 좀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해 주셔서 보험 섹터도 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권에 살짝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이 빠지지는 않았어요. 워낙 또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라서 뭐 시원스럽게 뭔가 나올 수 있는 뭐 모멘텀은 없을까? 뭐 밸류업에 대한 이런 영향들을 우리가 좀 더 받을 수는 없을까? 이런 것들도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네. 보세요? 네, 사실상 이제 밸류업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사실 보험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은행주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금융주를 봤을 때 이제 탄력이 조금 무뎌진다. 네,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근데 이제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실적이 좀 꾸준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2.4조 원 정도로 굉장히 좀 잘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분기별로 좀 나눠보게 되면은 사실 1분기, 2분기가 워낙에 좀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3분기, 4분기가 조금은 이 부분 대비해서는 조금 적어질 텐데, 이 부분이 그래도 지금 현재 예상하는 수준 정도로만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실적이 좀 안 좋게 됐다, 예상치보다 좀 하회한다라는 움직임이 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좀 빠르게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제 지금 상승 채널을 유지를 하고 계속적인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딱 11만 원 현재가 구간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타이트하게 이 추세선 하단부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타이트하게 잡자면 한 10만 5천 원 정도로 잡아보시면 되겠고, 근데 내가 조금 더 여유 있게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라운드 넘버 가격대인 한 10만 원 정도로 잡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이제 추세선 상단부로 보시면서 계속적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추세선을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가시면은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대응하시는데.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당장 정리를 하셨다, 혹은 지금 뭐 이 시청자분뿐만 아니라 지금 미보유자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시점에서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10만 5천 원 구간 지켜준다라면은 이 추세선 하단부에서 진입해서 또 이 상단부에서 매도하는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D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이 PBR을 보게 되면 0.76배로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배당에 대한 매력도 있다. 그래서 또 하반기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연말로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 배당 매력에 대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당 매력까지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보셨고 11만 원, 10만 원 정도로 좀 잡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DB 손해보험에 관련한 또 금융주 섹터에 대한 의견까지 저희가 전해드렸어요. 이분께 또 0905번님께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임만님이 유튜브에 지금 사연 신청을 올려주셔서 기다리고 계시네요. 저희가 사연 읽어드릴게요. 넷패스 지금 신청해 주셨고요. 8,360원에 3.7% 비중. 제가 연말까지 이 종목을 본다면 얼마나 좀 더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8,410원, 지금 4%가량 좀 올라가고는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지. 그래도 좀 소폭이나마 수익을 좀 보고 있네요. 연말까지 좀 저점에서 잡은 타이밍으로 봐야 되나. 전문가님, 이거 좀 타이밍 잘 잡으신 걸까요? 네, 그래도 지금 뭐 거의 매수가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네. 뭐 잡아볼만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거를 지금 중장기로 좀 보기에는 사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포인트가 조금 네.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던 게 이제 반도체주를 우리가 볼 때 이전에는 이제 AI 열풍으로 인해서 그 섹터 안에 있는 종목들이 전부 다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실적이 나오지 않고 실제 뭐 밸류체인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떤 장비를 개발하고 있다. 아니면 혹은 뭐 어떤 반도체 칩을 좀 개발하고 있다. 이런 소식만 들려오더라도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넷패스 같은 경우에도 뭐 CXL이라든지 뭐 뉴로모픽이라든지 뭐 이런 재료들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 여전히 좀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장기로 좀 보기는 다소 어렵다. 게다가 연간 이제 실적으로 좀 보더라도 지금 이전에, 그러니까 올해를 제외하고도 직전 4개년도 연속적인 적자가 좀 나타났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 이제 긍정적인 점을 좀 잡고 보자라면은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중순부터 뭐 140억대 손실을 기록을 하다가 이제 작년부터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어요. 4분기에 120억, 그다음에 1분기,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70억, 2분기에는 34억. 이렇게 좀 적자폭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3분기에 어느 정도 실적이 이제 뭐 보합의 수준에 나온다든지 혹은 흑자 전환을 만들어낸다 이러면은 사실 좀 중장기적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근데 이제 다시 뭐 적자폭이 커진다라든지 이런 흐름들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지금 기술적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워낙에 좀 급하게 빠졌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실적을 그게 아니라 이제 수익을 좀 챙기고 빠져나오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제 10,000원 구간을 넘어서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운드 넘은 가격대를 좀 뛰어넘어 주는지 그런 것들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주식을 좀 바라볼 때 이렇게 바닥권에서 횡보하다가 이제 다시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역배열로 그냥 전환을 해버리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뭔가가 이유가 있다.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같이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좀 실적 체크, 재무 상태 체크 이런 거일 것 같고 일단 수익이 나오면 좀 빨리 빠져나오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합니다. 이런 차트 시그널은 그렇게 좀 뭔가 긍정적으로 해석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입장에서는 많은 구간 넘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임마님 저희 또 고민 많으셨을 텐데 햄버거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샵 9083으로 번호, 핸드폰 번호랑 그리고 닉네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이 전화 갈 거니까 꼭 주소도 알려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브로드티디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추석이라서 정말 돈을 많이 썼는데요. 다음 주 정말 배당금 기다리기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삼전 배당금으로 언제 적자를 좀 맺구나 막 이런 얘기도 해주시는데 추석 때 좀 우리가 쓸 돈이 많잖아요. 네, 그거를 좀 그렇죠. 이제 우리는 좀 벌어야 돼요. 우리 주식시장에서 네. 벌 수 있는 좀 어떻게 뭐 포인트나 방법은 없을까 이번 주에 이런 좀 노하우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디서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정답은 있죠. 오. 바로 주슐랭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실랭에서 네, 이제 아유, 저뿐- 제작진한테 뭐 받으셨어요? 홍보를 엄청 열심히 네. 해주시는데, 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음. 또 이제 출중한 전문가분들 나오셔가지고 사실 지금 수익이 나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잖아요. 아, 저뿐만이 그쵸. 아니라. 관심주 네. 전문가님 것도 되게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까지도 여러분들이 그냥 뭐 흘려만 듣지 마시고 잘 한번 새겨 듣고. 네, 귀 기울여 한번 들어보시고 나랑 좀 통하는 게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이 투자 포인트가 좀 납득이 간다라고 한다면은 같이 한번 매매를 해보시고 조금 더 계좌를 한번 불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역시 호진 전문가님입니다. 이렇게 또 호평이 일색인데 여러분들 이런 시장에는요. 호진 전문가님의 또 관심주 놓치지 마시고요. 새겨 들으시고 한번 주가 차이를 살펴보시는 건 좋겠습니다. 수익이 과연 얼마나 또 불릴지도 기대됩니다. 자, 그럼 문자 하나 더 볼까 봐요. 1936번님이 텔레칩스요 라고 하셨어요. 지금 보니까 25,402원에 11%. 추가 매수 괜찮을까요? 추가 가격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해서 비중 확대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제 아까 신청해 주셨던 우리 넷패스 신청하신 분이랑 좀 차트가 비슷해요. 지금 네. 텔레칩스도 바닥에 좀 기어가고 있는 차트인데 요럴 때 추가 매수하자. 바닥권에서 좀 잡았다라고 이분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잘 잡은 타이밍입니까 이것도? 지금 25,000원이라고 하면 사실 좀 완벽한 타이밍은 아니었다. 물타기 조금 해도 괜찮은 걸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좀 가능하다라고도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한 투심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좋은 분위기는 아니에요. 게다가 이전에 뭐 반도체가 좀 상승이 나올 때 이 종목도 같이 상승을 보였으나 지금 그 상승분을 좀 다 반납을 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나쁜 자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10,000원권만 좀 잘 유지를 한다면은 충분히 추가 매수를 하셔도 좋은 기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 그래서 지금 이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역시나 이제 실적을 좀 봐야겠죠.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이제 아까 넷패스와는 달리 그래도 흑자 기조를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1분기, 2분기 흑자로 좀 버텨줬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주가도 다 반납을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면은 이제 다음 분기에 대한 그런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이번에 이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 관심을 크게 받았던 거는 결국엔 AI 쪽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 자율주행 쪽으로 좀 엮여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근데 이제 딱 두고 봤을 때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있고 또 이제 AI 칩이 좀 따로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크게 부각을 받고 또 AI만큼의 강한 상승을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지금 뭐 자율주행 관련된 이야기도 하나둘씩 나오고 있고 그쵸. 또 그와 관련된 뭐 테마주들도 좀 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은 차량용 반도체에 관련된 기업들도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게다가 이렇게 흑자 기조를 유지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신뢰를 가지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이제 안정성을 좀 볼 수 있는 이 뭐 부채 비율이나 유보율을 한번 보더라도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뭐 60%대에서 50% 정도로 좀 낮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 팹리스 기업들에 대한 장점은 아무래도 한 번에 이제 뭐 공장을 설립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대규모 자금이 들어갈 일은 비교적 좀 적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에 대한 부담도 적다, 리스크가 적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2,800%대 정도로 현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한번 이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를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12,500원 구간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한 번에 뭐 추가 매수 정도는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비중이 11%로 높지 않으시기 때문에 한번 천천히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 좀 가능한 종목이고 추가 매수도 너무 괜찮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1936번님 텔레칩스 보시면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또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또 우리 사연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왔나요?
문자로 한번 살펴볼까요? 문자로는 지금 파워로직스예요 라고 해주셨는데 파워로직스 사연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을 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하나씩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평단가가 좀 어떻게 되죠? 파워로직스? 10% 비중이고 65,000원, 6,500원 정도 비중이라고 하는데요. 살펴볼게요. 파워로직스 6,000원 정도 평단가에 한 10% 담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하나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실권에 있는 종목은 맞고 그러나 이것도 좀 바닥권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요즘 바닥권 종목들 많이 잡으려고 하잖아요. 네, 같은 그렇죠. 맥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래도 이제 다행인 거는 6,000원으로 매수가가 크게 높지 않다라는 부분이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 사실 재료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도 한번 이 파워로직스에 대해서 상담을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전에 나왔었던 이 주가 상승은 사실 초전도체 관련주를 좀 엮이게 되면서 올라왔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뭐 초전도체와 관련돼서 지금은 사실 시장에서 크게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이런 큰 주가 상승은 좀 기대하기 어렵다. 그다음에 제일 최근에 나왔었던 게 이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그마저도 사실 강하게 좀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못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길게 보시기보다는 딱 짧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일단은 6,000원 구간을 돌파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 장기 이평선이 형성이 되어 있는 한 6,800원 정도로 짧게 한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시총이 낮은 기업 혹은 이전에 큰 신세를 보였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갑자기 어떤 돌발 이벤트들이 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슈팅이 좀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수익을 챙기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기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특히나 이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 성향이 굉장히 짙습니다. 그래서 급등이 나올 때는 항상 수익 실현을 하면서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주가 좀 성향 강하기 때문에 수익 나올 때는 그냥 먹고 또 이익 실현하자 이러면서 빨리 또 우리 빠져서 나오길 탈출 전략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파워로직스까지 저희가 종목 상담 전해드렸어요. 자, 내일도 여러분들 열려 있어요. 전화랑 문자 좀 늦게 주신 분들도 계셔서요. 아쉽겠지만 타이밍 내일 12시부터 여러분들 미리미리 전화 문자 남겨주시면 빠르게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